자, 국어의 문장 성분은 7가지지. 정확히 보이거잖아. 분명한 아니야. 방금 노래 부른 거 너 아니지? 이렇게 댄스실에서 댄스실에서 난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자, 문장 성분 7가지 뭐뭐 있어서 주어. 주어는 어떻게 만드니? 문장 플러스 주격조사로 만들지. 목적어는 체험 플러스 목적격조사로 만들지. 조어 체험 플러스 목적조사로 만들지. 서술어는 2가지 있지.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이거나 아니면은 용언 동사용사에다가 얘네들은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서술어 만들 때 종결어미나 대등용 종결어미가 와야 되지. 종결어미 or 대등 종속 연결어미. 자, 그 다음에 관형어는 체험 플러스 원래 관형사이거나 체험 플러스 관형격 조사이거나 아니면은 용언 동사형용사이거나 혹은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에 여기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들어가야 되니.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뭐 있었니? 은, 니은, 덧는, 은, 리은 있었지. 그 다음에 부사어는 부사이거나 체험 플러스 부사격 조사이거나 아니면은 용언 동사와 형용사 아니면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의 부사형 전성어미 형태지. 마지막으로 독립어는 감탄사이거나 체험 플러스 호흡조사였지. 자, 이 중에서 우리 주어, 보어, 목적어, 서술어를 뭐라고 그래? 문장의 핵심인 주성분이라고. 얘네는 보통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성분이라고 부르지. 그 다음에 관형어랑 부사어는 뭐라고 그래? 우리 부속 성분이라고 그래. 부속 성분은 생략이 가능한 수위 성분이라고 그러지. 얘는 생략이 불가하고 얘는 생략이 가능한 거지. 그리고 독립성분 얘는 수위 성분에 포함되는 개념이지.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생략이 불가능한 부사어를 뭐라고 그래요? 필수적 부사어라고 그러지. 이 부사어 중에서 대체로 얘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관용어 중에 일부 필수적 관용어라는 개념이 있어. 우리 예를 들면은 이 관용어 중에서 의존명사 앞에 붙는 관용어들이 있지. 이거 뒤에 의존명사 오면은 얘네는 또 뭐야? 필수적 관용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어휘적 개념이지 어떤 문장 전체의 구조적인 개념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문법에서 잘 안 물어보긴 해. 필수적 관용어라는 게 뭐야? 뭐 겉, 대, 바, 수, 지 같은 건 앞에 필수적으로 수식 성분이 필요하지. 먹을 겉, 먹을 대, 먹을 수 이렇게 그런 것들은 이제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필수적 관용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이거는 문장 구조 나타낼 때는 좀 잘 안 나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필수 성분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지가 뭐야? 우리 서술어의 자리수라는 개념이 되는 거지. 서술어의 자리수라는 건 뭐야? 필수 성분을 제외한 서술어를 제외한 필수 성분 숫자야. 문장 내의 그래서 이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장의 구조를 나누는 방식이 되는데 영어의 1형식부터 5형식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통상 우리가 서술어의 자릿수를 3개로 나누면 한 자리 서술어가 있는데 한 자리 서술어는 필수 성분이 서술어를 제외하고 하나 있는 거지. 뭐겠어? 주어. 주어 서술어에서 서술어 제외한 한 자리만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한 자리 서술어지. 필수 성분만 그러면 돼. 나머지는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 예를 들어가 보자. 자, 일단 우리가 자동사라고 불리는 애들은 주어 서술어로 구성됐지. 예를 들면 철수가 놀다. 야, 철수가 놀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그 철수가 매우 논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어때? 생략이 가능한 성분들이지. 그래서 이런 건 상관없어. 필수 성분이 어때? 철수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지. 주어에 해당하는 한 자리. 이런 거 한 자리 서술어인 거야. 그래서 얘는 주어 서술어로 되어 있는 거지. 또 그 다음에 뭐 있어?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주어 서술어로 되어 있지. 어떻게? 철수가 크다. 철수가 똑똑하다. 똑똑한다는 데니까 형용사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형태들. 얘네들도 어때? 철수가 학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어 서술어, 한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두 자리 서술어라는 개념이지. 두 자리는 뭐야? 우리가 필수 성분이 서술어 제외하고 2개가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사실 두 자리 서술어부터 뭐가 나와? 필수적 부사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필수적 부사어는 사실 명확하게 이게 필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좀 힘들어. 근데 눈치껏 그리고 암기를 통해서 대충 맞춰야 돼. 일단은 두 자리 서술어에는 뭐가 있겠어? 자, 영어에서는 이게 몇 형식이야? 1형식. 요런 게 뭐겠어? 2형식에 해당하지. 그럼 3형식 뭐가 있겠어? 타동사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만 해도 그렇지만 영어에서도 1형식과 3형식 둘 다 되는 동사들이 많지. 우리만 해도 그래. 자동사 둘 다 되는 경우 많아. 예를 들면은 철수가 노름을 놀다라는 건 뭐야? 도박을 하다라는 뜻이거든. 이렇게 하면 어때? 이거는 또 몇 자리야? 두 자리 서술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형태로 되는 거지. 또 되다 아니다 같은 경우에 보어를 요구하는 형태가 되지. 되다나 아니다 같은 경우에는 어때? 철수가 학생이 되다. 되다 아니다 앞에는 뭐가 있어? 보어가 있지. 주어, 보어, 서술어.
자, 근데 대답이 항상 보어하나? 아니야. 우리 실제로 대다라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 대다는 이런 식으로 돼 있지. 크게 되다 한 다음에 되다 안에 표제어가 있어가지고 1 되다 이렇게 돼 있고, 뭐 예를 들면 뭐뭐 2가 되다 그러면 이거 뭐어다인 거지. 또 2 되다 뭐뭐로 우로 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대다는 꼭 보어를 요하는 건 아니긴 한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보어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놀다 같은 경우 봐봐. 우리가 놀다 같은 경우에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 놀다와 이 놀다가 같이 실려 있겠지. 그러면 놀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있고 1 하면은 그냥 놀다 이렇게 나와 있고 2 하면은 어때? 두 자리 소수로 두 자리 소수로 표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필수 성분에 대한 정보야. 근데 주어는 어차피 무조건 들어가니까 주어에 대한 걸 제외하고 써놓지 여기다가. 그래서 이 밑에 놀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뭐뭐을 놀다 이렇게 되겠지. 자, 다시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은 사전에 표시가 되는데 사전을 볼 때 우리가 표제어가 나오고 그 밑에 각각의 이제 그 다이어트의 개념이 나오거든. 다이어가 나온다는 건 뭐야? 그 단어 밑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쭉 나열해 놓은 거야. 그 다이어에 보면은 사용하는 용의에 따라 가지고 한 자리 서술어는 어때?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두 자리 서술어는 이런 식으로 꺽쇠가루 안에 무슨 필수 성분이 필요한지가 적혀 있어. 어차피 주어는 모두 다 필요하니까 주어 개념은 안 적혀 있고 나머지 필요한 개념들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이거는 뭐뭇을 놀다 형태로 써야 된다. 이건 뭐뭐이가 되다 형태로 써야 된다. 이건 뭐뭐롱으로 되다 형태로 써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 그냥 뭐뭐가 놀다 이런 형태로 쓰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으로 필수적 부사와 필요서술어 개념이 있어. 필수적 부사와 필요서술어는 보통은 비교 대조를 나타내는 동사나 형용사에 맞는데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래. 예를 들면은 철수가 아빠와 다르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 아빠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 주어, 필수적 부사와 서술어 형태로 돼 있는 거지. 보통 비교 대조할 때는 필수적 부사가 필요해. 거의. 그리고 이러면은 이 다르다는 어떤 식으로 돼 있겠어? 다르다 찾아보면은 다르다의 뭐뭐와가 다르다 형태로 이렇게 쓰여 있겠지. 이게 필수 성분이니까 주어를 제외한. 마지막으로 세 자리 서술어는 우리 보통은 사형식 형태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세 자리 서술어는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수요동사계열, 물건을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와 삼다구문 같은 것들 대표적이야. 예를 들면은 철수가 책을 영희에게 주다. 자, 근데 철수가 책을 영희에게 주다야?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주다야? 어수는 원래 책을 영희에게 주다가 맞아. 근데 사람들이 하도 영희에게 책을 주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래? 우리가 영어 사용식이 익숙해서 그런 거지. 철수가 주다 영희에게 책을, 이 어순이 익숙해서 그런데 잘 생각을 해봐. 그러면 삼다 같은 경우에도 봐봐. 만약에 어순이 영희에게 책을 주다가 맞다면 이것도 철수가 영희를 친구로 삼다 같은 경우에 철수가 친구로 영희를 삼다가 돼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부사어가 보통 이제 서술어를 수식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그 바로 앞에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어, 목적어 다음에 필수적 부사어가 와야 되지. 필수적 부사어가 서술어를 수식하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또 주다 같은 애가 사전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 주다 한 다음에 뭐뭐을 뭐뭐에게 주다 형태로 나와 있어야 되겠지.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어순이 바뀌어 있어. 사전 보면 하도 사람들이 영희에게 책을 주다라고 해가지고
영희에게는 원래 주간을 주식하니까 책을 뒤에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이제 굳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서술어의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필수적 부사어가 대체로 비교, 대조나 추여, 동사, 삼다 등에 들어가는구나 정도를 알아두면 되는 있어. 이해되니? 정리. 자, 우리가 요원이 나란히 두 개 오는 경우를 좀 정리해보자 이건데. 우리가 용어 두 개가 나란히 올 때 이거를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어. 이게 다 종류가 다른 거를. 일단 첫 번째가 본용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문장이 두 개인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 자, 철수가 놀다와 철수가 먹다를 합하면 뭐가 돼? 철수가 놀고 먹다가 돼. 이건 그냥 문장이 두 개 있는데 그냥 합쳐놓은 것 뿐이잖아. 주어가 하나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 철수가 주어, 놀다가 서술어. 철수가 주어, 먹다가 서술어. 네? 철수가 주어, 놀고 서술어, 먹다 서술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서술어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공격이거든. 다른 경우에도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노는 철수 플러스 먹는 철수. 이거 어떻게 돼? 놀고 먹는 철수가 되지. 노는 철수, 먹는 철수, 놀고 먹는 철수. 이건 반영어지. 반영어이고 철수는 조사 못 듣는지 모르니까 일단 체언이라고 해보자. 얘도 반영어지. 체언 수식하니까 얘도 체언이라고 해봐. 그럼 얘는 뭐야? 놀고 먹는. 앞에도 반영어, 뒤에도 반영어, 그리고 체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네 둘은 뭘로 있는 거야? 보통은 이런 보나 거나 같은 종속 연결어미나 대등 연결어미 같은 걸로 있거든. 보거나 면선이 같은 거. 그래서 얘네는 대등 종속 연결어미로 이어. 다른 말로 하면 대등 종속 연결어미로 이어져 있는 것들은 앞뒤 문장 구문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보거나 면선이 같은 거. 그래서 앞뒤가 동격이면 문장 구문이 같다라고 보는 거야. 노는 철수, 먹는 철수, 철수가 논다, 철수가 먹는다. 그럼 어때? 앞뒤 동격으로 해서 같은 문장 구문 넣어놔야 돼. 이해되지? 어떻게 보면 이게 놀고 먹자 그러면은 이제 뭐 이어진 문장 어차피 서술어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놀고 먹는 거는 이건 서술어 반영어 이래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노는 철수 먹는 철수니까 어때? 반영어 이렇게 가야 된다. 이해되니? 자, 그래가지고 본용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인 거야? 본용어는 각각 앞뒤가 품사가 별도이고 문장 성분도 어때? 별도인데 이 문장 성분 두 개가 어때? 앞뒤가 동일한 경우야. 의미상으로 보면 앞에도 메인 의미가 들어가 있고 뒤에도 메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각각 독립적인 개별 상태인 거고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띄어쓰는 게 원칙이 된다. 이게 이제 본용어 상태야. 그러면은 이제 나란히 용어는 두 개가 오는데 본용어 보조용어라는 개념이 있거든.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가 본용어는 본용어이 앞에 오고 보조용어는 그거를 문법적으로 보조할 때 써. 그래서 이 경우에 문장이 한 개짜리야. 아까는 이제 두 개가 있는 건데 얘는 문장 한 개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철수가 놀다라는 단어에다가 철수가 놀다라는 문장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한다고 해보자. 철수가 버리다.
뭐뭐게 하다, 뭐뭐게 되다 같은 것들을 붙인다고 해봐.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경우에는 철수가 놀아버리다. 또 철수가 놀고 있다. 철수가 놀지 않다. 놀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야 되겠지. 기본형으로 써보자. 철수가 놀게 하다. 철수가 놀게 되다. 얘네들은 다 문장 어떤 그 문법적 의미를 이제 문장에다가 더하는 역할을 하지.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가 놀다는 일단은 주어 서술어인데 여기에다가 문법적 요소를 더해주는 요런 애들을 쓰지. 버리다는 뭐야? 보통은 완료나 강조를 나타낼 때 쓰지. 고 있다는 뭐 할 때 써? 현재 진행을 나타낼 때 쓰지. 지 않다는 부정을 나타낼 때 쓰고, 개 하다는 사동, 개 되다는 피동을 나타낼 때 써. 이렇게 얘네들을 붙이면은 얘네들이 뭐야? 보조 용어냐? 이게 이제 보조 용어인 거고, 앞에 있는 게 본용어이 되고, 얘네들은 뭐야? 보조적 연결어미가 되지. 그러니까 본용어에 보조적 연결어미 붙이고 한칸 띄고 보조용어 갖다 붙인다. 그러면은 이제 문보조 관계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얘네들은 어때? 철수가가 하나의 주어고 놀아, 버리다, 놀게 하다, 놀게 되다 이런 게 하나의 서술어야. 문장 성분 하나로 봐. 또 이게 이제 반영어 형태로 갈 수도 있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딱 끊고 노는 철수 플러스 버리다 혹은 보 있다 혹은 지 않다 혹은 개 하다 혹은 개 되다지.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어때? 똑같이 놀아버린 철수, 놀고 있는 철수, 놀지 않는 철수, 놀게 하는 철수, 놀게 된 철수가 되지. 자, 이 경우에도 어때? 놀게 되는 철수의 문제. 자, 이 경우에 이게 하나의 뭐가 돼? 반영어가 되고 뒤에 세연이 오지. 즉 얘네들은 띄어쓰기가 돼 있지만 하나의 문장 공부냐 두 개가 붙여 있어가지고. 그리고 얘네들은 뭘로 이어? 개, 지, 고 같은 보조적 연결어미를 두고 있는 그런 애들. 얘네들은 보조적 연결어미를 연결하고 개, 지, 고 등으로 연결하지. 그래서 여기는 어디가 메인이야? 문용어 보조용은 당연히 앞에가 메인이고 뒤에는 서브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문법적인 의미를 뒤에서 앞으로 문법적으로 보조해주지. 그래서 얘네들은 품사상으로는 두 개가 서로 다른 품사를 가지고 있는데 문장 성분상으로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야. 그리고 앞뒤 품사가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있다 같은 경우엔 보조용어는 있다는 앞에가 동사면 뒤에도 동사, 앞에가 형용사면 뒤에도 형용사로서 있다는 보통 동사 형용사가 둘다 되는 경우니까. 그래서 얘는 원칙상으로는 어때? 띄어 쓰는 게 원칙이야. 왜?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띄어 쓰는데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지. 붙여 쓰는 걸 허용해. 우리가 문장 나눌 때도 보면은 이게 문보조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 이걸 잘 찾아야 돼. 이게 문보조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세 번째는 이제 수식 관계야. 부사와 분용어 형태. 부사와 분용어는 수식 관계지. 예를 들어서 철수가 놀다에다가 여기다 그대로 읽지 않고 철수가 신나다를 철수가 놀아서 신나다 이렇게 가지 않고 수식 관계로 바꿔보자. 그럼 어떻게 돼? 철수가 신나게 놀다가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 부사어, 서술어 형태가 되지. 그래서 수식을 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또 노는 철수에도 갖다 붙일 수 있지. 얘가 어떻게 돼? 신나게 노는 철수가 되지. 자, 이 경우에도 얘가 얘를 수식하게 되지. 그러면 부사어, 반영어, 세원 형태가 되고. 자, 그러면 얘는 뭐로 이어? 이런 개나 도로, 드시 같은 부사형 같은 어미로 있지. 개, 도로, 드시 같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품사는 별도고 문장 성분도 별도야. 앞에 게 뒤에 거를 수식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뒤에가 메인이고 앞에가 뭐야? 서브 개념이야. 근데 문장 성분 별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띄어쓰기. 마지막은 합성용어 형태인데 합성용어는 그냥 하나의 단어가 돼서 뛸 수가 없는 경우에 어간어미, 어간어미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네 번째가 합성용어. 합성용어는 뭐냐? 이제 하나의 단어야.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당연히 어때? 품사도 하나고 문장 성분도 하나인 어떤 식인 거냐? 자, 일단은 이거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합성용어도 용언이 두 개 오는 경우에 어간어근, 어미, 어간어근, 어미 형태가 될 수 있고 혹은 비통사적 합성용어 형태인 어간어근, 어미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어쨌거나 둘 다 형태는 이렇게 나와. 철수가 뛰어놀다. 이게 물론 이 위에 문용어처럼 되려면 철수가 뛰고 논다 혹은 뛰어서 논다 이렇게 가야 되지. 뛰어놀다 같이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합성용어냐. 자, 그러면 얘는 어때? 원칙적으로 뛸 수가 없지 애초에. 그래서 주어 서술어 형태로 나타나고 똑같이 어떻게 돼? 뛰어노는 철수. 이래도 하나의 단어가 되는 거지. 반영어, 반영어, 채우는
역시 뜰 수 없지. 그리고 뒤에 어미가 안 들어간 형태도 있지. 철수가 뛰놀다. 혹은 뛰노는 철수.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요원이 두 개가 나란히 때 어디에 오는지를 잘 찾아가지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이 어미는 도대체 이름이 뭐야? 이거는 일종의 연결어미라고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연결어미는 보조적 연결어미, 대등 연결어미, 종속 연결어미 뿐이 없지. 이거는 단어 내에서 하나의 단어가 굳어지면서 원래는 이 셋 중에 하나, 대등, 종속, 보조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면서 딱히 뭐라는 이름은 없어. 근데 그냥 어미이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단어 내에서. 근데 특정 어떤 어미다라는 어디를 딱 넣기는 좀 애매한 어미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정리할 수 있지. 이거 정리하자. 절 개념을 좀 공부를 해보자. 오늘 그래가지고 절을 가능하면 끝내버릴게. 좀 특이하게 만드는 데가 봐. 우리가 문장의 구조를 나눌 때 문장은 기본적으로 두 개로 되어 있지. 본문장과 전문장으로 되어 있지. 본문장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거고 전문장은 절 플러스 절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본문장이라는 거는 일단 필수적인 주어 하나와 서술어 하나로 일반적으로 구성이 돼. 근데 이게 여러 개가 나오면 전문장이 되겠지. 전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는데 이어진 문장은 A, B로 이어진 거지. 문장 A와 B가 이렇게 그냥 이어졌는데 이럴 때는 이제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뭐를 가지고 만들어? 대등 연결어미 혹은 대등적 연결어미를 가지고 만들지. 대등적 연결어미 오나 거나 가지고 만들고 이건 지난번에 했었지. 기억나? 앞뒤를 바꿀 수 있으면 대등적 연결어미에 의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앞뒤를 바꿀 수 없으면 대등적이지 않은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바꿀 수 있지?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이렇게 이으면 앞뒤를 바꿀 수 있지. 이런 거 이제 대등 연결어미고. 종속 연결어미는 어때? 종속적 연결어미 면선이 같은 걸로 나누는데 종속적 연결어미 면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뒤를 바꿀 수가 없지. 비가 오면 땅이 간다. 근데 땅이 젖으면 비가 온다는 안 되지. 물론 이게 주어가 합쳐져가지고 철수가 놀고 먹는다, 철수가 놀면 먹는다 이런 것들도 대등적 연결어미나 이런 게 돼. 예를 들면 이제 철수가 놀고 먹는다. 주어가 이제 겹치는 것뿐이지. 철수가 먹고 논다. 근데 예를 들면 철수가 놀면 먹는다는 인과성이 있지. 철수가 먹으면 논다. 이건 의미가 완전 다르잖아. 그래서 종속 연결어미를 외울 때는 앞뒤를 바꿀 수 없고 대등 연결어미를 외울 때는 앞뒤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어쨌거나 이게 대등적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아는 문장이 있지. 아는 문장은 A라는 문장 안에 어떤 문장을 여기 포함하고 있는 건데 이 B가 뭐야? 안긴 문장이고 이 안긴 문장은 총 5가지가 있지. 이
이 다섯 가지 암기 문장들은 다섯 가지 먼저 정리한 다음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한 판씩 다시 정리를 해서 필기를 할 거야. 그만큼 이제 중요하지. 원래 니네 이제 그 고정문법 나오기 전에 항상 수능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통사론 암기 문제였어. 고정문법이 이번에 나오면서 좀 생소하니까 어렵게 느끼는데 원래 재수생부터 고3까지 옛날부터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법 문제는 항상 이거야. 암기 문제 문제. 역으로 생각하면 이 문제 틀리지 않고 맞추면 어때? 오답률 높은 거 맞춘 거니까 별표 점수가 확 올라가겠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해볼게. 자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명사절인데 명사절은 명사형 전성 어미를 가지고 만들지. 명사형 전성 어미 미음, 기를 가지고 만들어. 예를 들어서 철수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 얘의 결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겉에 있는 아는 문장과 암기 문장을 봤을 때 암기 문장은 비가 오기가 되는 거고 아는 문장은 어떻게 돼? 철수가 기다린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 누가 쓰인 거야? 명사형 전성어미인 암기 중에 기가 쓰여서 뒤에 조사를 갖다 붙일 수 있게 만든 이게 이제 명사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문장 나누기에서 명사절 찾아가면 어떻게? 뭐 주어나 서술을 붙여서 명사절 해도 되고 주어가 생략돼 있으면 서술만 딱 찾아가지고 명사절 하면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미의 숫자가 곧 절의 숫자잖아. 그럼 명사형 전성 어미 나오면 다 보인 거야 결국에. 주어가 생략돼 있든 없든 해도 명사절인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우리가 이 주어 생략한 버전에 한번 볼게. 예를 들면은 철수가 놀기가 싫다. 자 이런 경우 봐봐. 철수가 놀기가 싫다. 이건 서술 처리라고 봐야 되겠다. 서술 처리. 놀기가 싫다. 자 이거는 주어가 두 개 있는 것 같지만 뭐가 들어가? 명사절이 들어가잖아. 예를 들어 볼게. 기라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있지. 그러면 얘는 뭐야? 무조건 명사절이야. 맞지? 자 아는 문장은 어떻게 돼? 철수가 놀기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철수가 또 싫은 거지. 철수가 싫다.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흔적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명사형 전성어미 들어가면 아 이게 뭐구나? 명사형 전성어미 이꼴 명사절이구나 이렇게 알아먹으면 되니까 어미의 숫자는 곧 절의 숫자이고 보조적 연결 어미를 제외하고 모든 절은 주어를 가질 수 있다. 곧 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명사절임을 나타내주는 게 명사형 전성어미인 거야 결국에. 자 그 다음에 관형사절도 어때? 관형사형 전성어미 있으면 관형절이 되지 무조건. 그 주어가 생략돼 있든 어떻게 돼 있든. 자 관형사절 내기는 내지는 관형절은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만들지.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뭐 있어? 은, 니은, 건, 는, 을, 리을 이렇게 6가지. 예를 들면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있다고 해봐. 자 그러면 얘는 뭐를 통해 알 수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관형사형 전성어미 있잖아. 자 그러면 얘가 관형절인 걸 알 수 있지. 관형사형 전성어미고 뒤에 채워놓으니까 얘를 수식하겠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어가 있건 없건 쓰면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묶어서 관형절이네.
근데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주어가 없어도 돼. 주어가 없으면 주어가 어딘가 있는 거거든 사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착한 철수가 잔다. 착한 철수가 논다. 이렇게. 자, 이 경우에는 어때? 관형사라는 경우는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뭐야? 관형절이란 뜻이야. 어떻게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착한하고 어디가 주어 있겠지? 뒤에서 빼보면 돼. 철수가 착하구나 이렇게. 근데 어때? 뒤에 있는 것도 원래 문장인 철수가 논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뭐야? 관형사형 변성 어미 뭘 뭐인 거야? 관형절이 되는 거지. 즉 어미의 숫자는 뭐다? 절의 숫자다. 동만패는 혹 보조적 연결어미나 혹은 합성용어 안에 있는 어미 같은 것들 빼놓고서는 독립적인 어미의 숫자는 곧 절의 숫자다. 자, 그 다음에 부사형된 성어미는 당연히 어때? 부사형은 부사형이지. 부사형된 성어미 뭐 있었어? 개, 오로, 드시. 자, 예를 들어가지고 최순과 B가 오도로 온다. 자, 여기 또 도록이라는 어미가 있잖아. 그 뒤에 이게 뭐야? 용언인데 수식하겠지. 그러면은 얘는 어때? 주어가 B가 오도록. 그 다음에 어때? 논다. 철수가 논다. 이래가지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부사절이 되는 거지. 주어가 없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가 빠르게 달린다. 자, 여기 뭐 있어? 부사형된 성어미 개 있네. 자, 그럼 어때? 철수가 빠르게 그리고 철수가 달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우리 아까 분보조 있었잖아. 분보조 중에서도 개로 되는 거 있어. 개하다, 개되다. 자, 봐봐. 철수가 놀게 했다. 이거 뭐야? 부사형된 성어미야? 부조적 연결어미야? 부조적 연결어미지. 차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봐봐. 부사형된 성어미들은 이게 부사어기 때문에 뒤에가 의미가 메인이야. 맞지? 얘네들은 뭐야? 앞에가 메인이지. 사동의미가. 그러면 얘는 어때? 그냥 소문장이야. 어떻게? 주어 그리고 서술어. 절 있어? 없어. 이렇게. 근데 예외적으로 만약에 개가 붙었는데 주어가 두 개 붙는 경우에는 이걸 부사절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요번 수능 작년이야? 올해? 작년이야. 작년 수능 완성인가 올해 수능 특강에 실렸어. 그 문법이, 그 개념이. 그래서 그 개념이 새로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 그게 이제 수능이나 평가 문제로 나온 적은 없는데 이제 그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야. 봐봐. 철수가 영희가 놀게 하다. 이제 봐봐. 말 되지? 철수가 영희가 놀게 한 거야.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나눠야 돼? 일단은 요 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겉에 문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철수가 놀게 하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주어가 하나 더 있을 때는 어떻게 묶기도 하냐면 이렇게 묶어서 이걸 부사절로 보는 견해가 있어. 이렇게. 이해돼? 분명히 고조적 연결어인데 저 경우에 주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부사형 변성 어미를 본다 라고 봐가지고 이렇게
있다. 이게 최근에 연계교재에 실렸던 개념이야. 문제로 해서. 안 나오네. 이런 게 나오면 보기를 줘. 지문을 줘. 이런 더러운 문제가 나오면. 근데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한번 실렸던 개념이잖아. 그건 앞으로는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절이 더러운 이유가 이런 난해한 개념들이 좀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직접 물어보는 케이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보기나 글을 주고서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특히나 이 관영절 같은 경우에 이거 봐봐 주어 없잖아. 그럼 이거 관영원에 넣고 그냥 넘어가 버려. 저를 못 찾고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요 이제 그 문장 성분 구조가 나오면은 오답률이 되게 높았어. 그래서 가장 오답률이 되게 파트였는데 이제 고전문법이 작년부터 해서 좀 강화되면서 고전문법 파트에서 오답률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근데 사실 고전문법은 애들이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답률이 다시 떨어질 거야. 근데 이건 전통적으로 오답률이 되게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부를 잘해야 수능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게 있지. 마지막이 아니지, 너. 자, 서술절. 서술절은 그냥 주어가 두 개야. 주어가 두 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철수가 키가 크다. 자, 근데 여기 단서가 있어. 주어가 두 개인데, 오가 있으면 안 돼. 일단은 어미가 있으면 안 되지. 이 안에 어미 다른 거 있어? 없이 주어가 두 개. 얘도 지금 주어 두 개잖아. 이런 거. 최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주어잖아. 근데 얘는 어미가 있으니까 어때? 어미가 있으니까 절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지. 얘도 어때? 철수가 여기가 여기 하나도 서술절이고 하지만 여기 어미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걸 절로 따로 쪼개는 거지. 근데 단순히 어미가 없는데 주어만 두 개 있어. 생으로 그냥 주어가 두 개가 있네. 그렇지? 이 경우가 뭐야? 서술절이야. 서술절은 어떤 식으로 보느냐? 안에 있는 절은 키가 크다가 이제 서술어가 이제 절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키가 크다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겉에 문장은 철수가 키가 크다 형태로 이렇게 와.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지. 우리 맨날 이거 할 때 함정내기 딱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뭐야? 철수가 학생이 되다 같은 거. 자, 이게 서술절이 아닌 이유는 뭐야? 왜 서술절이 아니야? 보어지. 보어, 서술어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보어잖아. 근데 얘는 그냥 한 문장이지. 철수가 되다. 자, 마지막으로 인용절. 인용절은 인용의 부사격 조사로 만들어. 인용의 부사격 조사는 오랑 라고를 쓰는데 라고랑 오를 쓴다고 해볼까? 라고가 직접 인용에 쓰고 오는 간접 인용에 쓰니 이게 직접 이게 간접.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철수가 비가 온다 라고 말했다. 직접 인용에서 라고를 쓰지. 또 철수가 비가 온다고 말했다. 자, 그러면 이거 아는 문장은 뭐야? 비가 온다가 이제 직접 인용인 거지. 간접 인용은 비가 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이 뭐인 거야? 이게 조사야. 이게 조사고. 그래서 여기에 어때? 철수가 말했다라는 어떤 문장이 있는 거지. 자, 근데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 봐봐. 철수가
시계가 가는데 시간이 늦는다고 했다 그래봐. 다음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돼? 둘 중에 하나야. 자, 이거를 조사로 처리해버리면 이건 인용이지. 혹은 다고를 하나의 어미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 처리하면 얘만 어미이고 아니면 다고가 통째로 어때 어미인 경우도 이게 말한 게 아니면은 이제 통째로 어미고 말한 거면은 어미까지 쪼개고 조사가 다시 쪼개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철저한 시간이 늦는다고 했다. 그럼 이제 말한 건지 그렇다고 뭐 생각한 건지 의견을 표현한 건지 인용인지 좀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제 다고라고 했을 때 그걸 통째로 어미로 보는 경우도 있고 다에다가 고라는 조사 붙은 거라고 보기도 해. 경우에 따라서 다 이건 의미에 따라서 이해되니?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명사절부터 해서 한 판씩 다시 정리할게. 세세하게. 명사절. 우리 명사절은 문장 내에서 모든 문장 성분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명사 자체가 조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장 성분 다 할 수 있잖아. 관용식으로 그래서 명사절은 모든 문장 성분 가능한데 사실 명사절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는 우리 아까 했던 그 명사형용 어미 사용하는 애지. 그걸 표를 좀 정리해보면 일단 우리가 대괄호 안에 있는 게 명사절이라고 하면은 주어, 월, 월, 필수적 부서 월, 필수적 부서 필수 성분이 오거나 월, not 아무것도 안 오거나 어쨌거나 얘네들이 있고 뒤에 어때? 용언이나 월, 시험 플러스 서술적 교사에 여기에 뒤에 물을 붙여야 돼. 명사형 교통어미를 사용하면 이게 명사절인 거지. 명사형 교통어미 미음, 기를 사용하면은 바로 닫고 이게 명사절이 얘네는 뒤에 붙어와야 돼. 그래서 뒤에 적조사가 와야 돼. 일반적으로 5월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적조사가 올 수 있어야 돼. 얘는 붙였을 때. 이게 일반적인 명사절의 형태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모든 문장 성분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주어 자리에 집어넣어보자. 주어 자리에 가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철수가 밥을 먹기가 싫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주어 자리에 명사절을 갖다 넣기 어떻게 갖다 넣었어? 먹기라는 명사형 연성어미를 사용해가지고 철수가 먹기 이렇게 돼 있지. 철수가 먹기 이렇게 명사절이야. 자, 근데 이 명사절 집어넣은 걸 가지고서 주어가 어디까지야? 주어가 지금 명사절을 통째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주격조사 있는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가 주어고 싫다가 서술어 이렇게가 주어 서술어 해서 겉에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얘네가 이제 5월 not 생략이 가능해. 필수 성분들. 예를 들면 필수 성분 하나를 생각해보자. 주어를 생각해볼게. 명사절의 주어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 밥을 먹기가 싫다 이렇게 되지. 이 경우에도 명사절이야. 왜 명사형 연성어미가 그대로 살아있지? 명사형 연성어미가 살아있으면 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얘 주어는 어디 있어? 어딘가 있겠지. 생략되거나 어디가 숨어있어. 모모가 누군가가 밥을 먹기가 싫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명사절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는 이게 겉에 문장 주어서 보여줘야 돼. 자, 근데 여기다가 목적어도 생각해보자. 목적어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돼? 먹기가 싫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 나 먹기 싫어. 물론 주어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어까지 생각해버리면 이제는 어때? 명사절이 없으니까 먹기가 싫다까지 갈 수 있지. 먹기 같은 경우에도 기나는 명사형 성어미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럼 내가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그리고 먹기가 싫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누군가가 먹기 싫겠지. 동사절이니까. 그래서 주어 자리에도 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올 수 있지. 예를 들면은 철수가 네가 오기를 바란다 이러면 어때? 철수가 바란다 하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라는 명사형용 성어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명사절은 네가 오기 이렇게 웃기는 거고 그 다음에 철수가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서술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지. 서술어 자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 철수의 꿈이 철수의 소원이 비가 오기다. 이러면 이제 서술어 자리에 서술격조사라는 단어를 만들었지. 비라는 명사형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얘는 주어가 누구야? 비가 아니. 겉에 문장은 뭐야? 철수의 소원이 비가 오기다 이런 서술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형어나 부사어 자리도 어색하지만 다 넣을 수는 있기는 해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데 명사절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지. 어떻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주어 월 목적어 월 보어 월 필수적 부사어 or not 나눌 수도 있고 플러스 용언 월 시험 플러스 서술적 조사에 이게 관형사형용 성어를 보면 원래는 관형어 되잖아. 관형들 관형사형용 성어를 일단 붙여봐. 은, 니은, 던, 는, 을, 니을 붙이고 여기다 플러스 것 의존명사가 들어가면은 그러면 여기 한 칸 띄고 적조사 월 다시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 사용하는 의미상 명사절과 같기 때문에 명사절로 보는데 이 경우에 이제 단서가 있어. 여기 용언에다가 이제 용언이나 태형 플러스 서술격 조사에 이제 관형 사용된 성어를 붙이고 것으로 붙인 거가 여기에 있는 요 형태로 대체가 가능해야 돼.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위에 있는 명사절들을 것으로 다 붙여가지고 한번 해봐봐. 예를 들면 철수가 밥을 먹기가 싫다를 철수가 밥을 관형어 형태니까 과거 현재 시제 다 낼 수 있지. 먹던 먹은 먹는 먹을 걷이 싫다. 자 이런 건 뭐야? 이것도 명사절이라는 거야. 대체가 가능하니까 먹기로.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명사절 파트는 어디 있는 거야? 철수가 이만큼이지. 이게 명사절인 거고 여기에 어때? 이것이 싫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것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은 철수가 밥을 먹던 먹은 먹는 먹을
일이 싫다. 이래버리면 얘는 뭐야? 얘는 명사절이 아닐 거야. 얘는 어떻게 돼? 철수가 이렇게 해서 이거 반영되는 거지. 얘는 명사절이고. 차이가 뭐야? 것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그러고 얘는 어때? 요렇게 주어 요렇게 썼어요. 왜냐면 얘는 반영받아서 얘를 수식하느냐 모르니까 주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것이 들어갔을 때 것이 이제 음기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으면 그거 뭐야? 명사절로 보는 거야. 이해되니? 또 저기 위에 있는 것들 다 덧붙이면 가능해. 예를 들면은 철수의 소원이 비가 오는 어디다. 이러면 이것도 명사적인 거죠. 어떻게? 비가 오는 것 이렇게 묶어서 얘를 명사적으로 끊는 거죠. 그리고 주어 서술어 같은 문장은 소원이 비가 오는 이다까지. 이해되냐고? 반영사절은 반영마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반영사절 내지는 반영절이라고 하고 문장 내에 반영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거 두 가지가 있어. 보통 우리가 동격 반영절이라고 불리는 애들이랑 관계 반영절이라고 불리는 애들이거든. 동격 반영절 그리고 관계 반영절. 자, 동격 반영절은 뭐냐? 주어, 뭘, 저거, 뭘, 무어, 필수적부터 or not 플러스 용언 or 체험 플러스 서술형 조사 여기에 반영사용되는 방법이나 or 라는이나 다는이 붙어야 돼. 그러고 닫으면 반영절이지. 뭐 플러스 한 칸 띄고 얘네는 뭐가 와? 체험이 와야 돼. 체험이 주시면. 자, 반영사용 근거범위는 은, 니은, 던, 는, 을, 리을이고 라는과 다는 뭐야? 라는 라고 하는 애 뒷말이지. 다는 다고 하는 애 뒷말이야. 라고 하는 은 어떻게 돼? 라고라는 어미와 하라는 어근과 는이라는 관형사용 같은 어미로 나누었어. 다고하는도 다고라는 어미와 하라는 어근과 는이라는 어미로 나누어지고 요 사이는 띄게 돼 있어. 라고하는 다고하는. 자, 라는 다는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일종의 인용 비슷하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말에서 관용어 자리에 오는 절 개념을 인용으로 삼지 않아. 인용은 무조건 부사어 자리에 올 때만 인용으로 치거든. 그래서 저건 강제적으로 뭘로 넣는 거야? 관용절로 갖다 넣는 거야. 자, 근데 동격 관용절이라는 건 뭐냐면 동격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야.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절의 내용이 의미상 뒤에 오는 체언과 동격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동격 관용절이라고 해. 어떤 식이냐? 예를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 마음씨가 착한 철수가 학생이다.
자, 이 경우에 봐봐. 마음씨가 착한 철수가 학생이다. 겉에 문장은 철수가 학생이다지. 겉에 문장은 철수가 학생이다인데 마음씨가 착하는 어떻게 돼? 마음씨가 착하다 이렇게 주어서 들어해가지고 관용 사용된 성어미가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는데 근데 이게 의미상으로 어때? 의미상 마음씨가 착한 것이 뭐야? 철수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동격 관용이 된다고. 자, 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인용 비슷하게 쓰는데 쟤네들은 거의 동격, 전부 다 동격일 수밖에 없는 게 봐봐. 철수가 비가 온다는 말을 했다. 자, 이런 경우 봐봐. 인용 맞잖아. 근데 이런 거는 인용이라고 안 쳐. 그냥 무조건 어떻게 가냐면 가는이 나왔기 때문에 다고 한대 준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는이 나왔으니까 보면은 비가 온다는을 그냥 관형절로 쳐버려. 이게 관형절이고 그리고 얘가 동격 관형절인 이유는 뭐야? 지금 비가 온다는이 뭐야? 말과 동격이잖아. 이렇게 해서 동격 관형절로 치고 그 다음에 겉에 문장은 철수가 했다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뒤가 동격인 관형사용된 성음이 붙은 애들이나 아니면 라는이나 다는 형태가 붙은 그런 건 동격 관형절로 가. 인용절이 아니라 라는 단어는 인용절 아니지. 동격 관형절이야. 관계 관형절이라는 건 뭐냐? 형태는 기본적으로 동격 관형절과 같은데 주어, 월, 목적어, 월, 주어, 월, 필수적 부사 or not 하고 여기다가 용언 or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에 여기다가 뭐가 붙어? 관형 사용된 성어미가 똑같이 붙어. 그리고 닫고 똑같이 플러스 한 칸 띄고 채워 오는 건 똑같은데 여기 이제 관용된 동어미는 똑같이 은, 니은, 던, 는, 을, 리을이 오는데 여기 나오는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중에 하나가 이 중에 1이 이거이면은 관계관용절이야. 근데 보통은 저기 주어가 이제 뒤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헷갈리는데 관계관용절은 이런 거야. 봐봐. 착한 철수가 배고픈 어디에게 먹던 빵을 주었다. 자, 그러면 이제 겉에 문장은 뭐야? 철수가 주었다 하면 끝나지. 주어서 들어해서 철수가 주었다. 이러면 끝났는데 지금 여기 어미가 뭐뭐 있어? 관용사용 어미, 착한, 니은, 배고프, 니은, 던 이렇게 들어가 있지.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 절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착하는 일단은 이렇게 묶으면 관용절인데 뭐야? 철수가 착하구나 이런 관계 관용절 나오지. 왜? 뒤에 수식받는 얘가 동격이 아니라 주어가 앞으로 빠져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주어를 앞으로 빼면은 요 앞쪽으로 이렇게 주어를 빼버리면 철수가 착하다 이렇게 해서 관계 관용절이 하나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것도 어때? 배고픈이라는 게 관용절을 만들 수 있는데 거지를 앞으로 빼서 거지가 배고프다 이렇게 하면은 뒤에 수식받는 게 이제 거지가 앞으로 와서 주어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관용절인데 이렇게 뒤에서 빼왔을 때 앞에 필수 성분 중에 하나가 되는 관계 관용절이야. 먹던 빵을 하면 어떻게 돼? 먹던 하고 빵을 앞으로 빼오면 얘는 목적어 자리지. 그럼 주어는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얘의 주어는 뭐야? 철수가지. 이 철수가 빵을 먹다잖아.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관용절이 하나 또 나오지.
그러니까 뒤에 수식받는 애가 앞으로 뺐을 때 필수 성분 중에 하나가 되는 관계관념이었는데 옛날부터 이 관계관념만 나오면 애들이 맨날 틀렸어. 왜? 이게 주어가 없으니까 잘 안 보여. 그래서 그냥 관념상가? 그럼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러고서는 관념 어까지 찾아놓고 어미까지 찾아놓고 틀리는 경우도 있지. 물론 관념들이 안 나오는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관념 사이 경우에 안 나오잖아. 우리 다르다의 다른 같은 경우 봐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뭐야? another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과 different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의 경우 이거는 성용사야. 이 의미 가지고 있으면. 이건 관형사야. 무슨 얘기냐? 자, 다른 사람이 이거는 another이지. 그러면 이건 그냥 하나의 어근하고 절이 안 나와 이걸로. 근데 철수와 다른 사람. 철수와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 경우에는 어때? 이게 이제 어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절이 되고 그러면 누군가가 철수와 다르겠지. 이렇게. 이런 관용력이 나와. 이해돼?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another 너 말고 다른 사람 해봐. another이 하나의 어근이 맞았다. 철수와 다른 그 사람 있잖아. 철수와 다른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디플러스니까 관용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어쨌거나 이 관계관용력이라는 건 뒤에 수집받은 체온이 앞으로 빠졌을 때 필수 성분이 될 수 있는 경우야. 근데 저게 이제 오답률이 높은 이유가 뭐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주어가 생략되면 이게 절인지 아닌지가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왜? 수능에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대충 보고서 넘어가 버리면 이게 틀리는 거야. 그래서 관계관념들은 꼭 확인하는데 사실 우리는 잘 안 찾는 방법이 그거야. 어미 숫자는 이꼴 절의